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니 주위의 친구들이나 입사 동기들의 80%가 결혼을 해버려서 어느덧 저를 포함한 미혼 여성은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럴 때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혼자서 외롭지 않냐며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이 몇 명 있는데 소개받지 않겠냐며 말해왔지만 불과 몇 년 전에 겪었던 제 인생의 최악의 일 때문에 당분간 남자는 필요 없다며 미루어왔지요. 사실 전 예전부터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었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워낙에 독립적인 성격에 남의 도움받는 걸 싫어하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언젠간 좋은 짝이 생기면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말지 아님 말지 하며 살아왔었죠. 그러다 보니 남자를 사귀게 되어도 오래 사귀면 1년, 짧으면 3개월 정도로 진득하게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삼촌네 회사에 소위 말하는 낙하산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촌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사촌동생이 자긴 절대로 회사를 잊지 않고 자기가 하고픈 걸 하고 살겠다며 제가 졸업할 무렵 해외로 도주하듯 나가버렸고, 사촌동생 말고 자식이 없던 삼촌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합격하여 입사만을 앞두고 있던 제게 대기업에 못 들어가게 되는 대신 물심양면으로 잘 챙겨줄 테니 꼭 삼촌네 회사에 들어와만 달라며 사정하는 통에 어찌저찌 입사하게 되었죠. 그렇게 무역업의 무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작 영어 하나 잘한다는 이유로 삼촌, 숙모와 함께 회사를 꾸려나가게 되었고, 제가 입사할 무렵 중소기업이었던 삼촌네 회사는 어느덧 코스닥 상장을 앞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 월급도 수직 상승하게 되었고, 여자 혼자 먹고 살기엔 걱정 없을 정도였던지라 워낙에 남과 부대끼는 것을 꺼려하던 제게 비혼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제 위로 오빠만 셋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대는 잘난 오빠들이 알아서 이을 거라 생각했고, 막내딸이었던 전 평생을 별 걱정 없이 살고픈 대로 살았죠. 아무튼 그랬던 제가 32살이 되던 무렵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무려 5살이나 어린 연하의 남자친구가 생겨버렸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언니네 결혼식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절 보자마자 반했다며 자기 스타일이라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녔더랬죠. 하지만 전 연하남은 별로이기도 했고, 굳이 따지자면 포용력 있는 연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당시 변변한 직업도 없다고 했기에 그닥 끌리지 않더라고요. 처음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전 이미 삼촌네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을 맡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취준생이었습니다. 남친은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왔지만 시험운이 없는 건지 오랜 시간 공부한 것에 비해 번번이 낙방을 해와서 올해까지만 한 번 더 도전해보고, 그때도 안되면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겠다며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 취업 준비하기에도 바쁠 텐데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닐 시간이 있겠느냐며 딱 잘라 거절하곤 했지만 금방 취업도 될 거라며 자신 있다며 반년 가까이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사실 제 성격 같았으면 이미 매몰차게 밀어내고도 남았을 테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남친의 외모가 엄청나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키가 168이라 웬만한 남성분들과 같이 있을 때 눈높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낮았는데, 저보다 20cm나 큰 188의 훤칠한 키에 운동도 열심히 했는지 몸도 꽤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얼굴이 제 취향이었어요. 연예인 박서준 씨랑 정말 닮았거든요. 아무튼 허구한 날 회사 앞에 찾아와선 예쁜 짓을 해댔고, 이번엔 꼭 공무원 시험 붙을 거라며 자신만만했기에 연하도 한 번쯤 사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하던 것도 잠시, 보기 좋게 공무원 시험에 또 떨어져 버렸고, 매사에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하던 남친도 그때만큼은 많이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런 남친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에 옆에서 많이 다독여줬죠. 이번엔 운이 없었을 거라고, 다음엔 꼭 붙을 거라고요. 그리고 평소 저희 커플의 경우 데이트할 때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직장이 없다 보니 제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내곤 했습니다. 차도 제 차를 얻어 타고 다녔고요. 친구들은 완전 기둥서방 아니냐며 얼굴만 반반하면 뭐하냐고, 남자는 역시 재력이지 하며 절 놀려댔지만 전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돈이 아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터라 저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미안해하곤 했죠. 빨리 취업해서 절 책임지고 싶다나 어쨌다나 조그만한 게 누굴 책임지겠다는 건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이런 게 연하남의 매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취업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눈을 돌렸지만 대기업 취업이 그렇게 쉽던가요? 물론 남자친구도 좋은 대학을 나오긴 했으나 목표로 한 기업들이 워낙에 쟁쟁했던 터라
공채 나올 때마다 1차도 합격하지 못하고 번번이 떨어졌죠. 게다가 가고 싶은 기업 외에 다른 기업에는 이력서조차 넣지 않았기에 취업은 당연히 바늘구멍보다 좁았고, 그런 남자친구에게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탄탄한 중견기업들도 많으니 거기에 이력서라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너 정도 스펙이면 꽤 괜찮은 데까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했고, 남자친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기분 전환할 겸 남자친구와 홍대에서 데이트를 하다 평소에 안 신던 구두를 신었더니 발이 다 까져서 근처 편의점에서 밴드를 사려고 하던 때에 걷다 보니 마침 저희 아빠가 운영하시던 편의점 근처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살 거 오랜만에 아빠 얼굴이나 봐야겠다 하며 들어갔죠. 아빠는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찾아온 딸내미를 보며 놀란 얼굴이셨지만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웃으면서 아빠를 모른 척하며 밴드를 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뭐냐 너, 연락 한 통 없이. 라는 아빠의 말에 남친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아빠에게 너야말로 뭐야? 왜 남의 여자친구한테 반말이야? 라길래 전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습니다. 우원아, 인사해. 우리 아빠셔.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크던 남자친구의 눈이 동그랗게 더 커지더니 90도로 고개를 숙여 큰 소리로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우원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지수랑 사귀고 있고요. 지수가 아니고 지수 누나. 하며 갑작스러운 아빠와의 만남에 허둥대며 버벅거리길래 전 그런 남친의 머리를 헝클며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제 남자친구예요. 귀엽죠? 우원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전 지수 아빠입니다. 우리 지수 잘 부탁해요. 정말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일세. 우리 딸이 남자 얼굴을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아무튼 재밌게 놀아요. 하며 잠깐의 소개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남친에게 말했죠. 우리 아빠야. 편의점에서 일하셔. 아, 연세도 있으신데 대단하시다. 지금 생각해보니 누나랑 완전 똑같이 생기셨어. 웃을 때 들어가는 보조개라든가 쌍꺼풀 짙은 눈이라든가. 나 근데 갑자기 인사드려서 너무 허둥거리기만 했는데 다음엔 꼭 제대로 인사시켜줘. 이왕이면 취업하고 인사드리면 더 좋고. 우리 아빠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걸 못해.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늙는다나 어쨌다나. 퇴직하시고도 계속 움직이는 걸 좋아하셔서 그래. 알았어. 다음에 내가 사준 정장 입고 우리 집에 제대로 인사하러 가자. 알았지? 이번엔 꼭 붙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정 안 되면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 하며 웃으며 말했지만 남친은 갑작스러운 저희 아빠와의 만남에 더욱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듯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몇 번의 낙방 끝에 며칠 전 있었던 공채에 드디어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이었죠. 남친은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였고 저도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던 터라 가슴이 뭉클해지며 같이 기뻐했죠. 그러면서 남친은 제게 옆에서 묵묵히 자기를 지켜봐준 제 덕분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저한테 받은 거 이상으로 절 챙겨주겠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탕탕 쳤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그 남자와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후 남친은 정말로 취업하자마자 여태까지의 미안함을 보답이라도 하듯 모든 데이트 비용이나 고가의 선물까지 서스럼 없이 해주었고, 그로부터 7개월 후 제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여름날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얼마나 열심히 알아본 건지 서툴지만 성의 있게 요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웨딩밴드까지 사와선 엄청난 양의 장미꽃과 함께 한적한 공원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결혼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겠다며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친은 순수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꼭 안아주며 평생 함께 있자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했죠.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행복한 순간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남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된 날부터 남친과의 관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기에 한껏 꽃단장을 하고 소소하게 한우 세트와 화장품 세트를 챙겨 인사를 드리러 갔죠. 하지만 제가 도착해서 남친의 부모님께 크게 인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다가 저를 힐끗 한번 보시더니 고개를 휙 하고 돌려버리셨고 어머님은 작은 방에서 나오시질 않으셨죠. 남친도 부모님의 그런 모습에 당황한 나머지 더 큰 소리로 엄마 아빠 지수 왔다고요. 좀 나와보세요. 다들 뭐하세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그제서야 아버님은 킁킁거리시며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시더니 절 보며 한숨을 푹 쉬셨고 어머님은 온 거 다 안다. 누가 보면 니네 엄마 귀 먹은 줄 알겠다.
그리고 들어왔으면 들어와서 알아서 앉아있을 것이지. 뭘 죄 지은 것 마냥 멀뚱히 현관에서 서 있니? 하며 휙 고개를 돌리며 주방으로 가버리셨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 전에 몇 번이나 찾아뵌 거였으면 알아서 들어가 앉아있었겠지만 전 그날 남친 부모님을 처음 뵀던 거였기 때문에 거실이 어디인지도 잘 몰랐고 눈치 없이 소파에 앉아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죠. 아무튼 신발을 벗고 나지막히 들어가겠습니다 하며 조심스레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제게 편히 앉으란 소리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져온 선물을 주방에 가져가 식탁에 살포시 내려놓으며 어머니 이거 땡땡 백화점에서 사온 한우 세트인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놓으면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니는 제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참 누가치 어머니라는 거야. 그리고 백화점에서 저런 비싼 한우 세트 사올 돈 있으면 현금으로 줄 것이지 없는 살림에 무리해서 저런 것까지 사오다니. 철딱서니가 없어도 좀 없어야지. 저러면서 우리 아들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선 우리 아들 돈으로 데이트하고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가져올 게 뻔할 텐데? 하시며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밖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건지 남자친구는 허둥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고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저녁 드실 거죠? 뭐 먹을 거야? 지수야 거실에서 편하게 좀 앉아있어 하며 살갑게 말을 걸어댔지만 솔직히 이 상황에서 편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튼 전 주방에서 나와 어색하기 짝이 없게 아버님과 아무 말 없이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주방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나며 어머님은 큰 상을 가지고 들고 나오셨고 전 그때 벌떡 일어나며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무겁지 않으세요? 라며 말을 걸었지만 그마저도 무시한 채 또다시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나 참 여태 음식하는데 코빼기도 안 베놓고는 이제서야 뭘 한다고 하시면서 바닥에 상을 던지듯 내려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친은 더욱 당황해하며 아니 엄마 평소처럼 식탁에서 먹지 왜 갑자기 무겁게 상을 가져와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니 설거지하는 게 좀 힘든 줄 알아? 집안일이 장난이니? 안 그래도 집안일 많아 죽겠는데 갑자기 사람 한 명 더 오면 그만큼 할 게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식탁에서 먹으려고 해도 누구누구가 가져온 필요 없는 선물 때문에 자리도 없다. 그냥 여기서 먹거라 하시면서 숟가락을 던지듯 제게 주시는데 저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본 적이 없던 터라 억울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먹으라고 가져온 식사는 정말이지 형편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된 건지 알 수 없는 딱딱하고 누런 밥에 이미 몇 번이고 데워 먹은 국, 누군가 발라먹다 남은 생선 조림에 먹다 남아 버리기 직전에 퍼석거리는 쉰 김치까지. 그리고 보니 집도 영 어수선한 것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깨작거리고 있었더니 어머님께서 핀잔조로 입맛에 안 맞나 보다. 딱 이 정도가 너희 집 수준에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마음에 안 드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남친은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아니 엄마 내가 며칠 전부터 오늘 지수 누나 온다고 누누이 얘기했지. 도대체 이게 다 뭐야? 집안꼴은 이게 뭐고?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 깨끗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나절 만에 어떻게 집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반찬은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엊그제까지 먹다 남은 국에 밥만 데워온 거 아니야? 뭐 하자는 거야 엄마? 아니 이게 어디서 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벌써부터 넌 애미 애비도 없냐? 어디서 유난을 떨어 유난을? 뭐 대단한 애 데리고 왔다고 라고 말하시는데 순간 기분이 팍 상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 하며 한마디 하려는 찰나 저기요 지수씨라고 했죠. 우리 우원이보다 7살이나 많다고 했나? 아니요 어머니 5살이요. 아 5살? 그럼 지금 30살이 넘었겠네요? 여자가 30살 넘은 게 뭐 자랑이라고. 어디 기업에서 무슨 일 한다고 했죠? 땡땡 무역회사입니다. 땡땡 무역회사가 뭐야? 뭐 하는 데예요? 어디 월급이나 밀리고 안 주는 코딱지만한 데 아니에요? 아우 거기서 뭐해요? 경리? 한 달에 한 150 정도 받나? 무역회사라고 하는데 지수씨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혹시 그쪽 집안에 우리 우원이 소개시켜준 적 있어요? 라길래
잠깐이나마 저희 아버지를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표독스럽게 웃으시며 어머, 그 집안은 좋으시겠네. 딸내미는 어디 이름도 모르는 보이스피싱이나 할 것 같은 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으며 일하는데 사윗감은 대기업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양심 없이 딸내미가 5살이나 많은 늙은 여자라니. 정말 너무하네. 그리고 그쪽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편의점에서 알바하신다면서요? 나 참 얼마나 집구석 형편이 거지 같았으면. 솔직히 우리 우원이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집안도 딸리고 직장도 별 볼 일 없으니 지수씨 땡 잡았네요? 그런데 어떡하나요? 전 잘난 아들 둔 입장에서 그런 별 볼 일 없는 며느리감이 탐탁지 않은데 아휴, 어디서 저런 천치를 여자친구라고 데려와서는 내가 그러려고 아들 키웠나 하시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머지 가방을 챙겨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나가려고 하던 찰나 끝까지 뒤에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거 봐 저거,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짐을 챙겨서 쏠랑 나가버려? 역시 집안 탄다니까. 그니까 애비가 그 나이 처먹고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쪽팔린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떠벌리고나 다니지 라는데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뚝 하고 끊어져 버렸고 냉정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편의점 저희 아빠 거고요. 홍대 앞 사거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 자체가 저희 아버지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그 잘난 아드님께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저는 몰라도 알바는 무슨 알바입니까? 집에서 놀기 심심하시다고 잠깐 나오신 걸 보고 알바라며 집안 운운하는 걸 보니 이런 집안이랑 결혼은 제가 사양하고 싶네요. 그리고 자꾸 저를 격리 어쩌고 하며 거지 취급하시던데 그거 아시나요? 대기업 다니는 우원씨 월급보다 하찮은 무역회사 다니는 제 월급이 2배는 더 많다는 거.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지 마세요. 우원씨만 아니었음 이런 구질구질한 동네에 평생 발들릴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나 참 어디서 이런 달동네에 있는 아파트도 꼴의 아파트라고 초대해놓고 사람을 이딴 식으로 취급하시는지. 저도 이런 구질구질한 집안이랑 엮이는 거 사양할 테니 평생 잘난 아들이나 끼고 사세요 하며 제 할 말 다 하고 나와버렸더니 순간 우습게도 남친네 부모님은 뒤에서 뭐야?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지수씨 이야기 좀 해보라고요. 홍대 앞에 편의점 건물? 누구 거라고? 잠시만요 라며 여태까지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던 태도는 어디 가고 갑자기 이야기를 나누자며 큰소리 치시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남친의 부모님이라지만 저런 집안의 사람들과 평생 부대낄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맨발로 절 쫓아오더니 제 손목을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하길래 남친의 손을 뿌리치며 이야기했죠. 야 도우원, 내가 이런 개꼴이나 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난 모르겠다. 됐어. 그래, 솔직히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로고 우리 아빠가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 줄 아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할게. 니네 집안 뭐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유치해서 나 말 하나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보자마자 돈돈거리시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편의점 건물 우리 아빠 거에 너보다 연봉 많이 받는다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달려드는데 결혼하면 어떨지 눈에 뻔히 보인다 보여. 너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 하며 어쩔 줄 몰라는 남친을 뒤로 한 채 차를 타고 돌아왔죠. 그 후 남친에게서 몇십 통이나 전화에 문자에 카톡까지 한 번만 만나달라고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다 씹어버렸습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 삼촌 회사가 중견기업이긴 하지만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굉장히 많고 아무리 남친이 대기업이다 어쩌다 해도 전 지금 회사의 임원이기 때문에 제 연봉은 남친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받고 있었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도 평생 무역업에서 종사하셨고 4년 전 건강이 안 좋아지시며 퇴직하시고 회사를 저희 큰오빠에게 물려준 뒤 집에서 요양하시다가 최근 몸 상태가 좋아져 갖고 있던 건물에 있던 편의점에서 한두 시간 정도 소일거리로 잠깐 카운터 봐주시는 것 뿐이었는데 평생을 어디서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들은 일이 없던 저희 아빠까지 싸잡아서 그런 취급을 당한 게 정말이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 남친한텐 사귀는 동안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 같아서 제가 다니던 회사도 작은 회사라고 이야기했었고 연봉도 얼마 받는지 이야기한 적 없었습니다. 취준생이었던 남친이 의기소침해질까봐 원래 타고 다니던 벤츠 S클래스도 차고에 처박아두고 국산 준주정차를 타고 다녔더니 저희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줄 알았나봐요.
그 후로 몇 날 며칠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남친에게 연락이 왔지만 일절 무시한 후 제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 그날 저녁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태 남자친구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털어놨더니 그나마 속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말없이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는 저보다 더 화를 내며 우원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얼굴만 반반하면 다야? 솔직히 말해서 우원씨 대기업 취업할 때까지 지순이가 옆에서 얼마나 도와줬냐? 근데 말을 그렇게 한대? 야, 어차피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봐야 너만 고생이다 고생. 당장 헤어져버려. 네가 돈이 아쉽냐 남자가 아쉽냐? 그래도 우원씨는 참 잘생기긴 했는데 좀 아깝긴 하네. 아무튼 헤어져 그런 놈이랑은. 이라며 저보다 더 열을 내며 남친 욕을 해대더라고요. 제 친구는 중학교 동창으로 다른 고등학교에 가서도 꾸준히 연락해온 몇 없는 친구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에 꾸미는 걸 좋아하던 친구라 고등학교도 저와 같은 곳으로 가기로 했으나 갑자기 진로를 바꿔 미용과로 진학을 해버렸고 지금은 경력 쌓으려고 어디 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 계속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에서 남친에게 연락이 오고 있었고 친구는 제게 정말 연락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이대로 헤어질 거야? 하며 걱정스럽게 물어보길래 괜찮아 얘는 좀 당해봐야 해 하며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밤새 진탕 마시자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미안한데 먼저 돌아가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 다음엔 마시자 하며 헤어졌고 친구는 무슨 급한 일이었는지 어지간히 허둥대더니 택시까지 잡아타곤 유유히 사라졌죠. 그리고 며칠 후 이렇게 연락을 무시해선 안 되겠다 싶어 남친을 만나 정식으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계속 제가 원하면 평생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겠다며 미안하다고 우리 집이 실수한 것 같다며 빌어댔고 그런 모습을 보니 남친이 무슨 죄가 있겠어 하며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아무래도 결혼은 집안 대 집안끼리 하는 건데 아무리 남친이 가족과 연을 끊겠다고 해도 영 꺼림칙하고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끈질긴 부모가 퍽이나 연락을 안 하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한 후 자리를 떴고 그 후에도 남자친구는 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헤어지고도 계속 잘 지내냐며 밥은 먹었냐고 연락이 왔지만 전 그런 남자친구를 무시한 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에만 몰두했죠. 그렇게 헤어진 지 3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지난번에 허둥거리며 돌아간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마침 다음날이 휴일이기도 해서 기꺼이 알겠다고 하고 그때 만난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의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별명이 술고래라고 불리울 정도로 여자치고 주량도 세고 술 담배도 다 하던 친구가 갑자기 술을 마시면 안 된다면서 오렌지 주스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친구에게 웬일이야 현아 네가 술집에서 술을 안 마신다니 어디 아파? 아님 또 술병 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제게 기다렸다는 듯 대답을 했죠. 지수야 놀라지 말고 들어. 미안한데 나 우원씨 아이 가졌어. 그래서 술 못 마시는 거야. 너 우원씨랑 헤어진 거 맞지? 헤어졌다고 들었어. 근데 우원씨가 내 연락을 계속 안 받거든? 네가 대신 연락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네 연락은 받을 거 아니야 라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해대는데 처음에 전 친구가 장난치는 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친구는 예전부터 친구들이 애인이라며 소개시켜주는 남자친구들을 전부 가로채는 등의 이상한 행동들을 해대서 동창들 사이에서 이미 손절당한 지 오래였고 제 남자친구를 예전부터 잘생겼다며 마음에 들어하곤 했는데 설마 둘이 나몰래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지도 않았던 일까지 자랑스럽게 술술 이야기해대더군요. 지수 넌 부럽다며 어떻게 우원씨같이 잘생기고 몸 좋은 남자를 얻었냐며 저와 마지막으로 만난 날 제가 취해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남자친구를 불러낸 뒤 그대로 모텔로 직행해 그 후로는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그 후 임신한 걸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그게 제 전남친의 아이인 게 확실한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며 뻔뻔하게도 제게 연락을 대신 해달라고 만나자고 한 거였더군요. 전 어이가 없는 나머지 한마디 했습니다. 야 현아야 너 예전부터 물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친구들이 너한테 절대 남자친구 보여주지 말라면서 너랑 손절하라고 이야기해도 난 널 친구로 생각했는데 우원이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통수를 칠 수가 있어? 너도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뭐 나한테 연락을 대신해달라고? 네가 하지 그래? 우원이가 연락 안 받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지금 네 꼬락서니를 보면 나 같아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우원이 애라고? 너 평소 하고 다니는 걸 봐서는 우원이 애인 것 같지도 않은데 참 살면서 별꼴 다 본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재수가 없으려니 별 미친년들 다 보겠네. 나한테 앞으로 연락할 생각 하지도 마. 너 같은 걸 친구라고 생각한 내가 등신이다. 하며 현아를 밀쳐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심지어 그날은 헤어지기도 전이었는데 절 위로해준답시고 만난 친구랑 그 짓거리를 하고 애까지 배다니.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상종 못할 것들이었죠. 하지만 어이없는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처인가? 하고 받았는데 웬 아줌마가 아는 척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알고 봤더니 전남친의 엄마였죠. 치수야, 잘 지냈니? 나 우원이 엄만데 기억하니?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근데 우원이랑 정말 헤어진 거니? 혹시 현아라는 애는 알고 있고? 실은 현아라는 애가 자꾸 우리 우원이 애를 가졌다고 결혼할 거라는 둥 스토커 짓을 해대는데 네가 좀 떼내어주면 안 되겠니? 지수, 너라면 나도 며느리감으로 너무 좋은데 내가 그날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막말을 한 것 같아.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이가 없고 끝까지 뻔뻔한 사람이네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안타깝게도 전 이미 헤어진 지 오래고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댁 아드님과 결혼을 해야 하나요? 제 20년지기 친구랑 저랑 헤어지기도 전에 바람이 나서 임신이나 시키고 돌아다니는 정신 나간 놈이랑 뭐 결혼을 하라고요? 제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든다고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으세요. 현아가 스토커 짓을 하다뇨. 오히려 제 친구 입장에선 임신시키고 나몰라라 하는 건 댁 아드님인 것 같은데 평생 책임지고 손주나 보시면서 알콩달콩 사시면 되겠네요.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죠. 그 후에도 전남친과 남친의 엄마, 친구까지 합세해 돌아가며 전화가 왔지만 저는 모든 연락처를 다 차단시켜버렸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둘이 정말 결혼까지 했던 겁니다. 그것도 현아의 일방적인 임신소동에 전남친은 울며 겨자먹기로 더 이상 망신당할 순 없어 소박하게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창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애초에 네가 현아 같은 애랑 친구하던 게 이해가 안 갔다며. 걔네 엄마 알다시피 몇십 년 동안 동네 술집에서 일하고 걔네 아빠는 평생을 백수 논팽이처럼 여기저기 사기나 치고 다니며 빚만 잔뜩 있던 사람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수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랑 계속 만나줬는지 그러다 결국 남친까지 뺏겼냐며 절 위로하는데 정말인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요. 그렇게 둘이 잘 살았으면 말도 안 했겠지만 몇 달 뒤 동창들 사이에서 한바탕 소문이 돌았는데 현아와 전남친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애가 1살도 채 안 됐는데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전남친네 부모님이 대기업 다니던 아들에게 이상한 벌레가 꼬여서 인생을 망치네 뭐네 하며 빚만 잔뜩한 현아네 집안을 가뜩이나 탐탁치 않아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며 결혼까지 하고 났더니 사실 그 아이가 전남친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워낙에 문란했던 애였기에 당시 만나던 남자만 4명이었는데 마침 아이를 가져 누구의 애인지도 모른 채 전남친에게 뒤집어 씌워 결혼까지 한 거였죠. 그러면서 아직도 전남친네 부모님은 저만한 며느리감이 없다며 제발 현아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주면 안 되겠냐고 한다 했고 현아는 절대로 이혼 못한다며 버팅기고 있다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입니까? 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러고들 사는구나 하며 평생 헤어지지 말고 니들끼리 붙어 살아라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는 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더욱 비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고 지금은 바쁘게만 지내던 일상에 여유를 가지며 여행도 다니면서 마음을 추스르며 저를 돌아보고 있답니다. 사람이란 게 참으로 간사한 것이 제 겉모습만 보며 며느리감으로 성에 안 찬다며 더 좋은 며느리감을 찾겠다며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게 연락해대는 시어머니가 될 뻔한 전남친의 엄마가 결국 친손주도 아닌 엉뚱한 남자의 애나 배운 문란한 여자애를 며느리감이랍시고 얻은 걸 보니 정말인지 꼴이 우습더라고요. 멀쩡한 다른 사람을 무시해가며 마치 물물 교환이라도 하듯 더 좋은 조건 찾아다니지 마시고 본인들의 입장이나 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